네, 안녕하세요.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에어블치 최혁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그 패널 토크로 참여해 주시게 된 전민영 대표님과 그리고 그라비티의 진초롱님, 그리고 게임 듀오의 이선재 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컴즈의 김영민 이사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글로벌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하신 이 4개의 게임사를 모시고 이 패널 토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에 앞서서 먼저 이제 패널 토크 여러분들 이제 각자 한 번씩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롱님부터. 안녕하세요. 그라비티에서 모바일 게임의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진초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듀오에서 퍼블리싱 팀을 맡고 있는 이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컴즈에서 사업, 마케팅, 퍼블리싱, 광고 수익화까지 개발 빼고 다 책임지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 세대를 위한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후야오 대표 전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주제가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소개도 이제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그 세션 진행을 할 때마다 질문이 하나하나씩 있고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기 이제 QR 코드에 있는 거를 찍어 주시면은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슬라이드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호명을 해서 하나씩 또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먼저 그 전민영 대표님께서 반대 순서로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후야오는 10명 규모의 인디 게임 개발사이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과 마케팅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게임사가 좀 살아남는 전략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저희 게임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는 타이틀이 이제 말랑이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고, 나쁜 말 양파,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탕후루의 달인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탕후루의 달인은 이제 탕후루가 요즘 이제 작년에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보고 게임으로 만들었고, 이제 탕후루를 만들어서 먹고 ASMR을 하는 유튜버가 되는 컨셉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대부분 국가에 다 진출해 있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1,500만 다운로드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마케팅에 좀 집중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그 스프링컴즈의 김영민 이사님께서 게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프링컴즈는 지금 약 40여 개 게임을 글로벌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고요. 전체 다운로드 규모는 한 2억 다운로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머지 스위치라는 게임을 글로벌로 출시하고 저희 기준에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주요 국가 같은 경우는 41티어 전부인데 현실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게임 듀오 이선재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게임듀오는 201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19년도 매출액 4억, 그 다음에 40억, 그 다음에 100억, 그리고 재작년에 270억, 작년 기준으로 600억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21년도 제가 합류를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닌자 대전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유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합류한 이후로 아처 키우기라는 앱이 성장을 했고, 작년에는 저희 이제 어나더 던전, 그리고 하반기에 캣히어로라는 앱이 성장을 해서 현재는 캣히어로가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는 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라비티 초롱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많이 알고 계시는 라그나로크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들을 주로 글로벌로 출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보드게임 등 좀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 게임들을 글로벌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PC 콘솔 게임들도 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은 UA 그리고 ASO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사전조사와 또 핵심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전 준비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이제 여러 권역에 출시하시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작업과 그리고 또 분석 과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진출하시는 국가 그리고 게임 타이틀마다도 마케팅 전략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마케팅 전략이 이제 게임사별로 각자 이제 핵심적이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거는 먼저 저기 후야오 전민영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핵심적인 마케팅 전략은 숏폼 플랫폼을 활용한 이제 유저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저희 보시면은 저희 주 타겟 고객은 알파 세대 지금 10대 학생들인데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숏폼 콘텐츠에 익숙하고 크리에이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국가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저들은 저희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도 저희 게임 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숏폼 플랫폼에 엄청나게 많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유저들이 저희의 이제 마케터가 되어서 광고 소재도 어떻게 보면은 유저들이 영상을 올리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걸 소재로 또 유저한테 허락을 받고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영상 자체가 뭐 바이럴이 돼서 또 다른 유저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희 혹시 영상을 제가 첨부를 했는데 재생이 안 이게 아마 PDF식이어서 영상이 좀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숏폼 영상을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지금 재생은 안 되는데 약간 여기 이 장표를 보시면은 약간 이런 형태고 저희는 게임을 아예 제작할 때부터 숏폼에서 바이럴이 되기 위한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게임을 세로형으로 만들고 이제 아주 단순하게 바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 단순한 게임 플레이를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탕후루라는 소재 자체도 이제 영상을 만들기 되게 좋은 소재로 잡았습니다. 그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하고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고 또 먹을 때 소리도 되게 아삭아삭한 소리가 듣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 게임 플레이 영상을 이제 탕후루를 만들어서 먹는 영상을 유저들이 이제 올리기를 기대를 하고 그 영상이 이제 바이럴 되기를 기대를 하고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셜 채널을 또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 스크린샷 보시면은 저희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은 게임 머니를 드려요. 이렇게 게임 내에 이제 팝업을 띄워서 이제 구독으로 유도를 시켰고 그래서 이제 게임 플레이어들 중에 꽤 많이 전환이 돼서 이제 구독자를 14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 활용해서 저희가 공지사항을 숏폼으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유저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숏폼 전략이 궁금하시면은 이 유튜브 채널을 지금 구독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게 그 유튜브랑 틱톡을 들어가서 이 탕후루 달인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유저들이 거의 분 단위로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대표님께서 이제 트렌드를 캐치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영상을 다시 또 활용을 해서 뭐 언드미디어나 아니면은 이제 페이드 소재 전략으로도 같이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저들이 또 이제 우리의 마케터로서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소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가 생산이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는 그 그라비티의 초롱님께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게임의 USP를 찾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마케터 분들 중에서 우리 게임은 진짜 어필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 우리 게임은 너무 똑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USP를 어떻게 찾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게임을 플레이하면서도 USP를 발견할 수 있지만 경쟁과
비교를 하면서 USP를 발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요소들을 하나의 표에 다 넣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USP를 좀 발굴하는 편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USP를 발굴할 때 사용하는 표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쟁 앱들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리게 된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보시면 마켓 페이지에 있는 그래픽 요소들이나 키워드, 그리고 프로모션 비디오, 소재, 유저의 긍정, 부정 리뷰 등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의 표에 다 넣고 같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색깔로 칠해줌으로써 경쟁 앱들이 어떠한 포인트들을 주로 셀링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하는 편이고, 저희 게임도 같이 옆에 비교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게임은 그 마케팅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마켓 페이지와 소재에 매핑해서 좀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표에 넣어서 다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저희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딱 보여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경쟁 게임들이 다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강조하는 게임이었다면 저희 게임은 분홍색의 파스텔 톤이 돋보이는 게임이어서 그런 핑크 덕후들을 겨냥하는 요소들을 USP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USP를 찾는 게 너무 어렵다, 우리는 마케팅으로 셀링할 포인트가 없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경쟁 앱을 선정해서 이렇게 마케팅 요소들을 한 표에 다 같이 넣고 비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UA 전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 이선재 팀장님께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그 사전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출시를 1년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번 1분기에만 저희가 8개 앱을 출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조사도 중요한데 사후조사, 그러니까 사후 지표 분석까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보통 출시 전에는 앱 이름에 대한 조사,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다른 장르, 저희가 해보지 않은 장르를 출시한다 그러면 그 장르에 대한 조사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소프트 런칭을 항상 진행을 하는데 어느 국가에 선정을 할지 각 국가별 지표들을 살펴보고 어디에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지표가 나올지를 고민을 하고 보통 출시 국가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전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보다 저희가 소프트 런칭을 항상 하다 보니까 중요한 점은 소프트 런칭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마케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소프트 런칭 이후에 이제 마케팅은 최대한 공정하게 그거를 판단해 주는 게 마케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도 어느 정도 인게임 위주로만으로 된 크리에이티브로 저희가 소프트 런칭한 이후에 CPI 지표나 리텐션 지표, 그다음에 ARPU 지표까지 지켜보고 이 게임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제 게임 듀오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게임을 되게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그런 듀오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의 모토가 이제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재밌는 게임을 만들자.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마케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임이라는 게 어떤 게임이냐를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 런칭 이후에 리텐션이 나오는지, 나아가서 거기에서 유저들이 첫날에 결제를 하는지, 그 다음에 7일차까지 결제를 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게임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영민 이사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적인 부분도 같이 관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는 또 어떤 전략 혹은 사전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마케팅만을 위한 사전조사보다는 그 제작 과정에서의 사전조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을 만들지, 어떤 장르를, 어떤 아트를 할지를 마케팅 쪽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개발이랑 협의해서 우리 기술력에 어떤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장르로 게임을 개발하고요. 제목도 당연히 키워드 기반이고, BM 관련돼서, 그러니까 LTV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BM이랑 미디에이션 관련돼서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최근 2, 3년 보면은 이제 개발 기조, 개발 방향 같은 게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완제품을 만들면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은 지금은 과연 글로벌로 마케팅이 가능한 게임인가를 가지고서 사전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같이 게임을 한 업계임에도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방향성이나 또 게임 타이틀에 따라서 또 준비하는 방향성도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가장 핵심인 또 UA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UA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뭐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있고 또 이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UA 효율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또 좋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뭐 소재 개선이나 신규 매체 테스트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A 효율 개선을 위해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결과는 어땠는지까지를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 이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UA 전략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형 매체 로아스 캠페인을 오랫동안 돌리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로 부담감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새 집중하는 것은 CPI랑 CPE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CPI는 그 단순한 설치 캠페인이 아니라 이 CPI와 CPA 중간계에 걸쳐 있는 약간 플레이오나 미스트 플레이 같은 매체를 얘기를 하고요. 보시는 거는 이제 머지 스위치를 플레이오 통해서 작년 7월에 했던 건데 상당히 놀랐어요. 보통 매체를 돌리면은 오가닉 리텐션보다 낮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5에서 10%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덕분에 꿀도 많이 빨긴 했는데 이 매체와 게임이랑 장르가 잘 맞고 궁합이 잘 맞으면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구나. 요렇게 또 생각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매체가 얼마나 많은데 설마 플레이오만 이러겠냐. 이게 거의 제 머릿속에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계속 찾으면서 계속 붙여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그 비즈메일 같은 걸로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매체에서 오면은 다 씹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긍정적으로 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실제로 붙이기도 있고. 그리고 CPE 같은 경우는 멀티 리워드를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유저한테 큰 보상을 주는 것처럼 이제 후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할 때마다 이걸 끄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이제 어뷰징이 항상 발생이 되니까 어뷰징이 생기면 성과가 이상해져 버리고 그 어뷰징을 증빙하기 위해서 계속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그거 증빙해봤자 그 다음 인보이스에 적용되고 하니까 개판이 돼가지고 이걸 꺼버리게 됐어요. 근데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럴 거면 아예 단가를 엄청 낮춰서 해보자 해가지고 광고 수익화형 게임 같은 경우는 $20 언더로 그리고 인앱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하는 인앱 게임은 RPG는 아니고요. 다 퍼즐이에요. $10 언더로 엄청 그 정도 굉장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했더니 어뷰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어뷰저들도 이게 짜치니까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뷰징은 해결이 됐고 볼륨이 낮아졌는데 이거는 이제 발품 팔아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붙여가지고 CP 딱 걸렸어. 그래서 붙이는 약간 그런 형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붙여나가가지고 대형 매체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고 있고요. 그거 줘주시면 안 돼요. 네. 이건가? 그 대형 매체 의존도를 낮춰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단가를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디제로 로아스가 8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낮추면 100%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면 죽은 게임도 살릴 수 있겠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장롱을 열듯이 이제 그 계정 내에 저희가 40개가 넘지만은 30개는 거의 죽은 게임이거든요. 수만 붙어가지고 콜록콜록거리는 그런 게임들인데 그 중에 이제 업데이트는 못하니까 개발 인력을 끌어올 수 없으니까 MMP가 붙어 있는 그 11개 게임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CP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CP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붙여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했던 얘가 이제 킹덤 워즈 2라는 횡스크롤 디펜스 게임이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이 정도 나오던 게임이에요. 네,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현재는 하루에 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좀비 하이브라고 2015년도에 출시했던 게임입니다.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인 그런 게임이고 하루에 3만원, 5만원 이 정도 나오던 게임인데 역시 한 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9개 게임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매출, 연매출 한 10억 이상이 이제 생겨났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관점에 따라서 이제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저희 기준에는 굉장히 쏠쏠한 금액이긴 합니다. 게임을 출시할 때마다 다 잘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새로 내는 것도 좋죠. 저희도 그러고 있고. 근데 아예 손을 놓기보다는 작게나마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게임 자체가 좀 재미가 없으면은 이 전략을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거를 미리 이제 좀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시고 이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 전략을 또 취하신 건가요?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재미없는 게임도 어느 정도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저 웬만한 30% 이하는 거의 안 건드리는데 이게 되는 게 단가를 엄청 낮추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단가를 낮춰서 하면은 문제가 발생되면은 무슨 그게 컴플레인? 클레임이 생기면서 이제 캠페인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유저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냥 때려치고 말지. 그러니까 클레임이 안 걸리니까 캠페인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6개월 넘게 돌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 클리커 좀. 네. 네, 그래서 대형 매체가 워낙 중요한데 또 이제 대형 매체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또 생존 전략을 만드셔가지고 여러 인기가 없었던 게임들을 또 이제 또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저희가 UA 부분에서 또 저희 게임 듀오의 이선재 팀장님께서도 이제 수많은 타이틀들을 또 이제 커버하셨다 보니까 말씀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듀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 마케팅 위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요. 구분을 할 때 퍼포먼스 마케팅이냐 아니냐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 런칭 단계부터 매출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는 사실 대부분 퍼포먼스 마케팅 위주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아까 많은 사례들이 나왔지만 ASO라든지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퍼포먼스 마케팅의 한계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앱이 감당 가능한 그 스pen딩을 넘었을 때는 저는 약간의 브랜딩도 섞어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기타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 퍼포먼스 측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성과가 좋았던 적은 3번 중에 1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매출액이 한 100억, 200억, 연매출 이 정도의 규모라면은 웬만하면은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하는 게 더 회사 내부 리소스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TV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회사에 오고 가장 먼저 한 게 LTV를 측정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LTV를 잘 측정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들어오는 신규 유저가 수익이 나고 있느냐 안 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사 규모에 맞춰서 자기 앱에 맞춰서 LTV를 잘 산정을 해보시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LTV 산정은 사실 너무 큰 내용이기도 하고 인터넷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오늘 주제가 PLTV이긴 했지만 이제 여러 게임사를 만나면서 실제로 이제 PLTV를 적용을 해서 하는 경우는 흔하게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게임조에서는 PLTV를 자체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분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LTV 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는 저희는 일단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측정해서 LTV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늘어날수록 LTV 기간도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직접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 팀이랑 협업을 하면서 LTV를 자동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팀에서 여러 가지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고 그중에 저희 앱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신규 앱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모델링을 하나 찾아냈고 최근에 저희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앱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3개월 정도가 지나야 저희가 LTV를 측정을 하고 이 앱이 어느 정도 벌 수 있는지 측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리텐션과 ARPU의 증가 속도 이 2가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서 그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 예측치가 어느 정도 좀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3개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대략적으로 정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출시한 캐티어로가 처음 출시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델링을 적용해 봤고, 그게 저희가 수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저희가 수기로 할 때 사실 캐티어로는 아처 키우기랑 닮은 점이 많아서 아처 키우기를 가지고 프로젝션을 만들었어요. 아처 키우기가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캐티어를 대입을 해서 조금 공식을 만들었었고요. 그 공식과 이제 실제 데이터 팀에서 예측한 값이랑 비교해 봤을 때 데이터 팀이 예측한 값이 더 정확해서 네, 그 부분을 이제는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전민영 대표님께서 뭐 소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유에다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 마케팅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엄청 다양하게 시도를 이제 하지는 못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광고 소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많이 집중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제 만드는 것도 있고, 아까 유저들을 활용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저희 이제 게임을 이제 플레이해주는 어떤 유튜버나 뭐 아니면은 그냥 어떤 유저, 아니면은 저희 게임과 유사한 장르의 어떤 게임 영상을 올려준 그런 영상들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크리에이터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게임 영상을 하나 만들어줄 수, 몇 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얼마를 주면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약간 협상을 해서 이제 뭐 3개를 만들어주는데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영상을 그 채널에도 올려주고, 그 소재를 받아서 저희가 또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집행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영상보다 그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그 감각적으로 만든 영상들이 CPI가 뭐 예를 들면 원래 1,000원이었으면은 그런 소재들은 막 300원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 효율이 좋은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때도 저희는 이제 요즘 숏폼 플랫폼들에서 이제 광고 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유저들이 광고를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부분에 가장 하이라이트, 영상의 가장 시작 부분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배치를 하고, 만약에 영상의 뒤쪽에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그냥 편집해서 앞쪽에다가 한 번 더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한번 보고 영상을 보다가 다시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좀 소재를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나 이제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슬라이드에 일단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A에 이어서 또 이제 오가닉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한 이 앱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제 앱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스토어마다 국가마다 다르게 전략을 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또 초롱님께서 굉장히 또 좋은 내용들을 많이 구성해 주셔가지고 장표들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초롱님께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 앱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켓 페이지, 앱 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앞서서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 중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키워드를 찾을 것이냐. 키워드가 너무 많고, 그리고 키워드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마케팅 일을 하면서 오가닉 유저를 되게 중시하고 있어요. 보통 오가닉 유저들이 페이드 유저들에 비해서 다운로드 이후 퍼널의 전환율이나 구매율, 잔존율이 좋기 때문에 좀 오가닉 유저들을 원활하게 모객하기 위해서 마켓 페이지의 키워드 최적화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 키워드 최적화를 진행했을 때 구글 플레이에서 한 달간 오가닉 획득 비율이 77% 정도 증가했어요.
물론 구글 플레이 탐색에도 광고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UA 비용이나 사용하는 매체 등과 같은 그런 마케팅 환경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키워드 최적화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성과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꼭 키워드 최적화를 했을 때 유저로 하여금 우리 앱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마켓 친화적으로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힐링 게임이라고 쳤을 때 저희 게임이 이렇게 검색 결과 페이지의 상단을 모두 차지하는, 점유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검색해도 안 나와요.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성과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OS별로 어떻게 전략을 취해서 키워드를 선정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앱트위크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안드로이드와 iOS는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안드로이드는 주력 키워드를 점유하는 전략을 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마켓 페이지 곳곳에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키워드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iOS는 반대로 키워드 밀도보다는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키워드들을 모두 점유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점유라는 단어는 마켓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게임이 검색 결과 페이지의 최상단에 뜬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먼저 안드로이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안드로이드는 주력 키워드를 점유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앱트윅에서 이 키워드들을 수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트윅에서 경쟁 앱 3개에서 5개를 선정한 다음에 여러 경로로 키워드를 수집해요. 앱트윅에 들어가시면 앱트윅 AI가 추천해주는 키워드도 있고 경쟁 앱의 마켓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그리고 경쟁 앱의 인스톨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탑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들을 다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수집해서 최소 15개 이상의 저희만의 주력 키워드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정 과정은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뒤에서 예시를 보면서 한 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앱트윅에서 이 키워드들을 수집하면 그걸 추출해서 구글 시트에서 좀 제 방식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앱트윅 툴 기준으로 검색 볼륨이 20 이상이면서도 관련도 상위 80% 이상 키워드를 선정한다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검색 볼륨이 너무 낮고 사람들이 검색을 잘 안 한 그런 단어들이나 아니면 우리 앱과 너무나 관련이 없는 그런 키워드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키워드를 제외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그리고 점유할 가능성이 높은 저희 회사명이나 아니면 앱 타이틀, 다른 앱 타이틀과 같은 그런 브랜드 키워드들을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주로 전체 키워드 중에 60%를 제외하는 편인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수치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키워드 개수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색 볼륨이 높으면서 인스톨기에도 높은 키워드를 선정한다인데요. 사실 이 높다는 개념이 너무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늘 키워드 간의 비교를 하시면서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하나 추가해 놨는데요. 5가지의 장르 관련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주력으로 부제나 아니면 제목 옆에다가 사용할 키워드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추가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가지 중에서 볼륨이 가장 낮은 클리커 게임즈라는 요 키워드를 제거하고 그리고 인스톨 기회가 낮은 아이들 게임즈나 타이쿤 게임즈 이런 키워드들을 제거하고 남으면 아이들과 클리커 이렇게 2가지 키워드가 남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사용하는 이 주력 키워드가 바로 아이들과 클리커 이 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만의 주력 키워드들을 선정해서 마켓 페이지, 앱 타이틀이나 아니면
뭐 설명 부분, 부제 부분 이런 곳에 좀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그 키워드를 우리 것으로 점유하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오가닉 획득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번외로 저는 중복 키워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중복이 많이 된다라는 건 결국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복 키워드들을 저희가 따로 수집함으로써 이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까지가 안드로이드의 키워드를 선정하는 과정이고요. 다음으로 iOS는 여기서 하나를 더 해주시면 돼요. 다양한 키워드를 점유하는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그 키워드들의 유사 키워드까지 수집을 해서 좀 다양한 키워드를 저희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안드로이드와 비슷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저희가 선정한 키워드들을 영어 동의어 사전에서 검색을 해서 유사한 키워드들이 무엇이 있는지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력 키워드를 딱 선정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전략이다라고 하면 iOS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는 곳곳에 다른 동의어들을 대체해서 넣어준다. 그래서 그 다양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좀 점유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정하는 게 비교적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 하나의 세션을 듣는 것처럼 엄청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유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되게 섬세하게 챙기신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 사전 조사부터 그 다음에 실제 적용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하나의 마켓 그리고 하나의 국가를 진행하는데 한 하루 이틀은 꼬박 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마켓을 이렇게 다 최적화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주력으로 마케팅을 하는 국가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한국, 미국, 일본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일본 지사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 김영민 이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앱페이지 관련된 뭐 내용도 그렇고 좀 더 뭔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으셔서 한번 답변 이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앱 트윅에서 키워드 뽑아가지고 AS를 하긴 하는데요. 같은 내용 하면 초롱님한테 발릴까봐 저는 상표권으로 준비를 했고요. 보통 키워드는 신경을 쓰는데 이 상표권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보시는 거는 저희가 2016년도에 출시했던 주얼 스탬프라는 매치3 게임이고요. 저게 출시했을 때 마케팅비 영원으로 1000만 다운로드 했던 게임이어가지고 글로벌로 꽤 유명했던 게임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많이 따라서 만들었었고요. 게임이 그렇다 지금까지 따라 만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저 키워드를 먹으려고 이제 하는 게 주얼스 머시기 템플, 주얼스 템플 머시기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시다시피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방어를 하죠. 어떻게 되냐면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제가 이게 구글이나 애플이나 둘 다 신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상표권으로 걸고 저희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은 하단부에 이제 구글 정책지원팀에서 답변이 와요. 답변 내용은 네가 신고한 4개의 게임을 스토어에서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네가 상표권이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저 4개의 게임은 경고 없이 다 삭제된 거죠. 물론 복원도 가능합니다. 저들에게 이제 제 메일 주소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원을 원하면은 그 제목이랑 인게임에서 다 수정한 다음에 수정했으니까 봐주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일이 날라오면 저도 저 메일에다가 회신을 보내요. 이 게임은 복원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원이 되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상표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마치 특허청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이 기간이 대략 뭐 분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반영구적이에요. 그럼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 클레임을 거시고 예. 이제 내려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앱이 내려가기요? 일주일 안쪽으로 내려가져요. 그 상대방 회사도 내려간 다음에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빨리 해주려고 하면은 일주일 안에 복원시켜줄 수 있겠지만 제가 매일 안 봐버려도 되거든요, 솔직히. 뭐 스팸이다, 스팸을 못 봤다 해가지고 뒤로 빼도 되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진짜 위험한 부분이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초롱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키워드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게임듀오 팀장님께서는 좀 더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전에 다니던 곳이 W게임즈라는 회사였는데 제가 거기서 원래는 그 CS 업무를 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ASO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게 오가닉이 40%가 증가를 해서 제가 마케팅 팀으로 이동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ASO를 하면서 사실 그 정도의 수치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구글이나 뭐 애플 같은 경우에 피처드 지면을 늘려가면서 AS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스스로도 이제 앱 아이콘부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지만 실제로 10%를 넘는 수치를 보는 게 정말 드문 것 같아요. 10번 정도 하면 한 번 보일까 말까 정도로 되게 드물게 나오고 있는 수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회사 벤치마크를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들었던 게 이제 트리플라에서 진행한 그 잘 되는 광고 영상에 컷만 잘라서 그걸 바로 스크린샷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저희도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게임과 앱 그 국가에서 이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지금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적용하기도 되게 쉬운 부분이라서 여러분도 바로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에 가까운 질문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앞서 이제 질문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UA 전략이랑 또 오가닉 전략, 뭐 컨텐츠 전략에 대해서 다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외에도 미처 또 말씀 못 하셨을 것 같은 뭐 팁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새로운 시장을 또 진출하시는 입장에서 뭐 여러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이제 언급을 하자면은 어떤 팁이 있을지를 이선재 팀장님께서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슬라이드 순서상 먼저 여기 초롱님께서 있으셔가지고 초롱님께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팁은 좀 간단하게 앱틱이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 그냥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오가닉 획득이나 아니면 마켓 페이지 최적화를 통해서 검색 결과 페이지를 점유하는 그런 전략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앱틱을 사용하시는 걸 좀 고려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 앱이 경쟁 앱과 비교했을 때 잘 되고 있는 점, 안 되고 있는 점, 그리고 개수 차이는 어떤지 이런 현황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걸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넘어가서 우리가 키워드를 바꿨을 때 우리 앱의 노출이 어떻게 달라질지 혹은 이번 달에는 저번 달과 비교해서 우리 주력 키워드에서 주력 키워드를 통한 인스톨이 몇 개 들어왔는지 더 들어왔는지 혹은 덜 들어왔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서 좀 추천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 결과 페이지가 특정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서 저희가 키워드를 변경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뭐 저희의 경쟁 앱은 무엇인지 어떤 앱을 이겨보자 이렇게 선정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스크린샷을 좀 확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앱들은 좀 A/B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도 도움이 돼서 네, 이런 점들을 좀 팁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면서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마케팅, 컨퍼런스나 이런 쪽은 많이 가실 것 같아서 사실 어떤 부분을 공유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게임조가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를 그냥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가져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의 매체사인데 아처 키우기에서 비용을 쓴 비중이고 저 매체사가 이제 작년 2월부터 해서 계속 저렇게 비용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여기는 매체사는 다 말해요. 엠러빈이라는 매체였고요. 저희가 여기를 한 이유는 로드 컴플릿이 이제 슬라임을 키웠는데 로드 컴플릿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엠러빈이라고 들어서 당시에 로드 컴플릿은 US랑 JP 쪽에서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처 키우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두 곳을 벤치마크하는 겸 이 매체를 시도를 했었고요. 당시 저렇게 비용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퍼포먼스 마케팅 관점에서 사실 매출도 같이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비용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뒤로 가기는 어떻게 하나? 밑에 거. 네, 아처 키우기 매출을 보시면 맨 위에가 이제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US, 그 다음이 대만이었는데 대만이 이제 4등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3등으로 올라오는 저 그래프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엠러빈 같은 경우에 저희가 US랑 일본 쪽에서 많이 썼었고요. 이걸 보여드린 게 사실 저희가 다른 게임에서는 일본 시장에서 크게 잘 된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주요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건 한국, 일본, 미국, 대만인데 일본은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 매출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인데도 사실 아처에서 저희가 세 번째 국가로 올라왔었고 그거는 좀 전에 보여드린 A 매체사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처가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미국과 일본은 매출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게 비용 그래프와 매출 그래프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각 게임에 맞는 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캠페인도 그렇지만 그 윗단에서는 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매체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 규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부터 저희는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시도하는 순서가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나서 이제 DSP 매체들을 시도를 하는데 각 규모에 맞는 그 매체들을 시도하다 보면은 저렇게 튀어 올라오는 매체가 하나씩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체를 꾸준히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마케터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사례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언어던전이라고 작년에 MMORPG 방치형을 하나 냈었는데 거기서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조금 특이한 지표가 나왔던 게 있어서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그래프 저 하나가 감소하는 게 있는데 이게 결제자 한 명을 데려오는 단가고요. 그 단가가 대만 iOS에서 특별하게 저렇게 급격하게 감소한 사례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있어서는 아까 전 발표에서도 나왔었는데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속도를 항상 빠르게 만들었고 이틀에 한 개씩 제작자 한 명당 이틀에 한 개씩을 계속 빠르면 하루에 한 개씩 만들었었는데 이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일주일 정도 걸린 기획 단계부터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크리에이티브였고 그 크리에이티브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서 CPI는 4분의 1 정도 수준 그리고 CPE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이게 한 달 이상 효과가 유지가 됐고요. 이 효과로 이 효과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 리텐션 지표거든요. 보시면은 처음에 보라색 구간에서 저희가 저 밑에 리텐션이 좀 더 낮다가 그 다음 그래프처럼 저희가 리텐션이 저만큼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좀 더 다시 감소하긴 했는데 감소한 숫자도 실제 이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가기 전보다 더 높은 리텐션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대만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고요. 모든 국가에 걸쳐서 나타난 지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CPI나 CPE 관점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게 대만이라서 여기 보여드렸고요. 사실 이거를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된다고 하셔서 네, 저희가 이 두 가지 영상이었고요.
그동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게임 위주의 영상들이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게임 소스를 활용해서 좀 더 디벨롭을 시켰고 저희 성장 요소를 좀 더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네가 이거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어. 유저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먹혀들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지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스프링컴즈의 김영민 이사님께서 좀 되게 흥미로운 팁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타치로 나온 김영민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드립니다. 첫 번째는 친구 추천이고요. 보통 큰 회사의 게임들도 기능은 있어요. 그냥 링크를 보내는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링크를 보내면 보상을 받는 정도. 일부러 해외 게임을 찾았는데 일단 한국 게임들도 큰 회사들도 보통 이 정도까지가 다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걸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요. 그리고 보상만 빼먹는 거죠. 완전한 체리피커인 거고요. 그럼 이 기능은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스템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설치만 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5레벨을 달성해야지 보상을 받는 형태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고도하고 있습니다. 왼쪽 게 처음 버전이고요. 두 번째 건 오른쪽 거는 그 테무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테무 무료로 준다고 장바구니에 3개 일단 넣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 따라서 해봤고요. 이래저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DAU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구매율도 높아가지고 그 링크 횟수에 대비해서 500% 이상 매출이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이거 뒤로는 없구나. 네, 가장 아래. 된다. 이 시스템이 가장 좋은 점은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UA 부담을 좀 많이 줄여줘요. 왜냐면 이게 시스템이긴 하지만은 트래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UA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펜드 0원이고 리뷰는 계속 나오고 이로아스를 개선시켜주고 그래서 UA는 캠페인을 좀 말아먹어도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으니까 다양한 매체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든든한 뒷배 같은 시스템이랄까? 좀 그렇게 좀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 추천을 만약 하고 싶다면은 제 얘기도 그렇지만은 그 트리플라 블로그에 허선 대표님 글을 읽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거 보고 많이 도움됐고 웬만하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해야 되나? iOS인데요. 됐나? iOS 마케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법이 없나 막 찾다가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동의를 올리는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좀 알아봤는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 사례가 없는 거예요. 다 이 상태, 디폴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네이버 앱에서 내용 따라서 만들었고요. 내용 별거 없어요. 굽신굽신 해주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놓고 계속하게 누르면 동의창 뜨게끔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12월 5일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더니 20%대였던 동의율이 지금은 60%대까지 갔고요.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는 없어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광고 수익적으로는 이 CPM은 오르긴 올랐습니다. 들쭉날쭉하긴 한데 적어도 $5 이상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A적인 측면은 아쉽게도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은 한 30%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안드로이드 CPI를 똑같은 캠페인 돌리고 있으면은 D0 로아스가 10에서 30% 정도 나거든요. 근데 iOS 캠페인은 지금 3에서 5%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대는 아예 그냥 장님 상태였거든요. 완전 0이었는데 지금 60%까지 가니까 30% 정도 보이는 거고 이게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달 때는 사례가 없어가지고 개발팀 설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 놓은 상태고요. 이번에 설득이 돼가지고 곧 그 뒷부분 구매할 때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80% 동의율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구글의 구매 캠페인이나 페북의 VO 캠페인들을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친구 추천이나 그 ATT나 시스템이라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별거 아닌 기능인데 이걸 붙이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다들 일정이 쫓겨가지고 한 번 해두면 정말 좋은 건데 그 시간을 내서 조금이라도 붙여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친구 추천 시스템과 또 ATT 프롬프트를 올리기 위한 전략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미처 여쭤보지 못한 질문이 그 조민영 대표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그 수익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익화 영역에 대해서도 전략을 또 어떻게 취하셨는지 한번 이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그 준비한 걸 말씀드리면은 국가별 저희가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고 유저들이 광고를 많이 봐야 저희가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국가별로 광고에 대한 그 거부감이 다 달라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국가별로 광고가 나올 확률을 다 다르게 설정을 하고 어떤 확률로 했을 때 이제 리텐션이 훼손이 안 되고 아니면 리텐션까지 고려해서 수익이 최고의 수익이 나오는지를 고려를 하려고 여러 가지 지면에 이제 광고 확률을 국가별로 좀 테스트를 해서 조금씩 계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요. 그럼 오늘 그냥 간략하게 한 분 한 분씩 얘기를 해주셨던 거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후야오의 전민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게임의 특성상 숏폼 플랫폼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유저들을 이제 우리의 마케터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었던 전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이제 반면에 스프링컴즈 김영민 이사님께서는 이 대형 매체의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소형 매체들을 어떻게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친구 추천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 ATT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커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라비티 초롱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O, 왜 이제 ASO가 중요하고 또 사전 조사를 통해서 또 ASO를 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게임지오의 이선재 팀장님께서는 이 오가닉 UA랑 또 논 오가닉 UA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또 이제 그 예측 LTV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실무에서 적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이 패널 토크의 진행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은 이제 저희 MC분들께서 마무리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